자, 19차시 이온 결합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온 결합을 하기 전에 옥텟 규칙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는데요. 자, 옥텟 규칙은 뭐냐 하면은 원자들이 전자를 잃거나 얻어서 비활성 기체와 같이 가장 바깥 전자 껍질에 전자 8개를 채워서 안정해지려는 경향인데요. 수소 같은 경우는 2개고요. 나머지는 다 이제 8개인데 이렇게 이제 채워졌을 때 전자가 8개 채워졌을 때 안정한 전자 배치를 이룹니다. 그래서 원자들이 이온이 될 때는 전자를 잃거나 얻어서 이온이 될 때는 가장 바깥쪽에 8개가 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걸 한번 봅시다. 2주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리베 쭉 가서 이렇게 쭉 있다. 그럼 이쪽 애들은 누굴 담고 싶으냐 하면은 붕소 같은 경우는 아니고요. 자, 리베 같은 경우는 여기에 있는 헬륨을 담고 싶어 해요. 그래서 플러스일까 벨륨이니까 이렇게 되고요. 얘 같은 경우는 네온, 가까이 있는 네온을 담고 싶어 하죠. 그럼 전자가 10개 되려면 얘는 3 마이너스, 산소는 2 마이너스, 플로리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러면 3주기에 보면은 나마 R까지 갈까요? 그 다음에 PSCl 이렇게 볼까요? 자, 여기 나마 R은 얘를 담고자 하죠. 전자의 배치가. 그래서 이렇게 하면 전자가 모두 10개고요. 자, 얘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가. 이렇게 하면은 다 전자가 18개 되려고 하죠. 그래서 아르곤을 담는데요. 그러면 잘 봅시다. 이온이 되면 결국은 뭐가 이온이 됐던 간에 전자가 2개거나 8개거나 10개거나 10개거나 18개거나 이거죠. 그래서 이온이 됐을 때 전자는 우리가 배운 20번까지에서는 전자가 2개, 10개, 18개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건 나중에 문제 풀 때 되게 중요한 팁입니다. 자, 이온의 형성과 옥텟 규칙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마그네슘 같은 경우는 12개죠. 전자가. 그래서 2개를 잃고 10개가 되고 싶죠. 왜? 네온을 담고 싶으니까. 그러면 이때 보면 전자를 잃어 양이온을 형성하고요. 그 다음에 산소 같은 경우는 2-가 되겠죠. 왜냐하면 여기에 둘, 넷, 6개인데 1개, 2개 더 채워가지고 이렇게 8개 채우고 싶죠. 그래서 전자를 얻어서 음이온을 형성한다. 자, 양이온, 음이온 형성이죠. 자, 이온 결합입니다. 금속 원소의 양이온과 비금속 원소 음이온 사이의 정전기적 인력이죠. 자,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결합하는 거고요. 예를 들어 자, 나트륨이 있다. 나트륨 11번이죠. 자, 11번이니까 전자 1개 잃으면 10개죠. 자, 일로 전자 1개 갑니다. 그러면 얘는 전자 잃어서 이렇게 되고 CL은 전자 얻어서 이렇게 되면 얘는 전자 10개, 얘는 전자 18 이렇게 돼서 플러스 이온, 마이너스 이온 해서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결합이 이루어지는데요. 자, 얘들 둘 사이의 거리가 중요하죠. 거리가 적당한 거리에서 너무 가까워도 안 되고 너무 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적당한 거리에서 결합이 이루어지는 이 거리, 이게 거리죠. 이온 사이의 거리인데요. 가까워질수록 반발력에 의한 에너지가 증가하고요. 또 멀어질수록 너무 멀어지면 자, 이렇게 너무 멀어지면은 또 인력이 약해지잖아요. 그래서 반발력과 인력에 의한 에너지 변화가 에너지 값이 최소인 지점. 자, 반발력과 인력에 의한 두 개를 다 고려했을 때 에너지를 고려했을 때 에너지 전체 에너지 변화가 제일 작은 지점. 이 지점에서 이 거리 R0에서 결합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에너지 변화가 최소일 때 반발력과 인력에 의한 전체 에너지 변화가 최소일 때 그 거리에서 결합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온 결합 물질을 보겠습니다. 자, 수많은 양이온과 음이온이 이온 결합하여 형성하여 3차원적으로 서로 둘러싸며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이런 결정인데요. 자, 이거 이제 화학식 쓰는 것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우리가 일가가 되는 그 양이온이 있거든요. 리, 나, 뭐 이 정도. 그 다음에 이가가 되는 거 외워둡시다. 그 다음에 3가가 되는 거. 그 다음에 마이너스 1가. 주로 얘가 잘 나오죠. 뭐 이 정도. 그 다음에 2가 산소 잘 나옵니다. 그리고 NO3 마이너스. 이거는 한 덩어리가 마이너스죠. SO4. 얘도 한 덩어리가 마이너스 2가입니다. 자, 이런 게 있다. 그러면 얘들이 이제 이온 결합을 한다 치자. 자, 그러면 LI하고 만약에 산소랑 할까요? 자, 이렇게 하면은 요 값을 1 값을 여기에 적고요. 2 값을 여기에 적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주고받는 전하량이 똑같아야 돼요. 자, Li 이렇게 돼 있고 산소가 2 있죠. 그럼 산소는 2를 줄 수 있는데 야는 1이 부족하죠. 그래서 얘가 2개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이제 함께 쓰면 Li2O 이렇게 쓰는데요. 만약에 알루미늄이 있다. 3가죠. 산소는 2가입니다. 그럼 얘들 2개가 결합해서 주고받고 전하량이 같아야 되는데 얘는 2개, 얘는 3이면 서로 주고받는 전하량이 같죠. 플러스 마이너스 6으로. 그래서 알루미늄은 2개, 산소는 3개. 이렇게 근데 일일이 적기가 귀찮으니까 이제 어떻게 하느냐. 만약에 마그네슘 2가가 있고 Cl이 마이너스 1가가 있다. 요 1을 여기에 적고요. 2를 여기에 적습니다. 그럼 MgCl2. 위에 산화수는 생략합니다.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그래서 이온 결합할 때 이온의 개수비를 가장 간단한 정수비로 하는 거죠. 예를 들어 Mg2가랑 산소 2가가 있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하면 Mg2, 산소 2 이렇게 적는데 간단한 정수비 Mg5 이렇게 적는다는 거예요. 자, 앞으로 이 양이온과 음이온 이거를 외워두면 편하겠죠. 문제 풀 때. 자, 이온 결정은 단단하지만 힘을 가하면 쪼개지거나 부서지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이온층이 밀리면서 같은 전하를 띤 이온들 사이에 반발력이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반발력. 그리고 대체로 물에 잘 녹고요. 전도성은 고체에서는 전기가 흐르지 않고요. 액체나 혹은 수용액에서는 전기가 잘 흐릅니다. 액체는 말 그대로 그냥 그 자체로 녹인다는 뜻이니까 용융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수용액은 반드시 물에 녹여야 되는 거죠. 자, 이 2개는 이온이 자유롭게 움직입니다. 따라서 이온이 움직여야 전류가 통하겠죠. 자, 녹는 점, 끓는 점은 매우 높습니다. 실온에서 대부분 고체죠. 소금을 생각하면 쉽습니다. 이온 사이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전하량이 클수록 녹는 점은 높습니다. 자, 그러면 거리가 F하고 Cl 중에 Cl이 더 크죠. 그래서 이온 사이의 거리가 이게 더 크기 때문에 녹는 점은 거꾸로. 전하량은 얘는 플러스 1, 마이너스 1인데 얘는 플러스 2, 마이너스 2죠. 그래서 이 두 값이 더 크기 때문에 얘가 또 녹는 점이 더 높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